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류 대중음악인 K-팝은 글로벌 히트를 만드는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재미있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분석을 좋아하던 일본의 언론에서 거의 몇 년 동안 한국의 K-팝을 분석해왔고 저희 채널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일본의 분석은 열심히는 하지만 알맹이 없는 분석가, 그들은 실천을 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현재 BTS와 블랙핑크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이젠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K-팝 히트 원인에 대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럼 미국의 대표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는 K-팝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성 있는 훅송이 메인 요소인 댄스 동작과 짝을 이루며 화려한 영상으로 마무리됩니다. K-팝이 전체 패키지는 헌신적인 팬 기반이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는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비유, 인터넷 문화 및 강도 높은 훈련에 의존하는 이 방법은 K-팝을 국제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K-팝은 고전적인 작사 스타일을 따릅니다. 인트로와 후렴구가 있는 구절입니다. 진다령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교수는 훅송은 반복과 같은 장치를 통해 각인 효과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매력적인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라고 K-팝 팬인 제이슨 누구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 발매 당시 한국 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그룹 원더걸스의 텔미가 대표적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경쾌한 템포가 매력적인 훅을 만듭니다. BTS의 G는 훅송은 K-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 중 하나가 됐다고 말하며 K-팝 스타나 아이돌들이 외우기 쉽고 춤을 추기 쉽기 때문에 이런 유행의 음악에 집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주니어가 2009년 발표한 또 다른 인기곡 쏘리쏘리는 영어와 한국어 표현을 비슷하게 반복해 영어를 몰라도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뮤직비디오도 K-팝이 전세계 팬들에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에는 지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겨우 8살이었고 그것을 보는 즉시 푹 빠져버렸습니다. 미미 개념은 아직 없었지만 K-팝 비디오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소녀시대의 전염성 버블팝과 마네킹이 살아 움직이는 판타지 스토리 라인을 설정합니다. 현재 워싱턴 대학에서 K-팝 댄스 공연단을 공동 지휘하고 있는 누구에는 K-팝 비디오의 싱크로나이즈드 댄스, 화려한 의상, 복잡한 세트가 그를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K-팝이 뿌리를 둔 현대 팝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룹 안무, 후렴구, 조화로운 의상은 이러한 요소를 마스터한 더 템테이션스와 같은 미국 흑인 음악가 및 보컬 그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K-팝 비디오의 시각적 매력은 보편적입니다. 특히 안무는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K-팝 비디오에는 시그니처 댄스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녀시대 지의 개춤이나 EXID의 업앤다운 춤처럼 포인트 댄스라고 하는 이러한 동작은 의도적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그룹과 작업한 안무가 리아김은 레이블이 기억에 남고 따라하기 쉬운 안무를 특별히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인트 댄스의 보편적인 특성은 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댄스 챌린지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위터, 틱톡 그리고 심지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K-팝의 글로벌 범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퍼미션 투 댄스의 프리뷰 영상은 춤을 뜻하는 수화이며 댄스 챌린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니퍼 로페즈, 미시 엘리엇과 함께 작업한 안무가 시에나 랄라우는 트렌디한 댄스는 K-팝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움직임이 음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콘텐츠가 왕인 시대입니다. K-팝 레이블은 콘텐츠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저작권을 포기하고 노래와 앨범을 출시하며 유튜브에서 스트리밍하는 동시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는 말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0개의 뮤직비디오 중 9개는 7월 13일 현재 K-팝 그룹 블랙핑크와 BTS의 노래입니다.
K-팝이 아닌 노래는 8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뿐입니다. J-팝 등 다른 아시아 팝 스타일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진이 지적했듯이 K-팝은 기술과 타이밍이 맞아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K-팝 동영상 조회수의 약 90%가 한국 의외의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유튜브의 한국 및 중화권 음악 파트너십 책임자 썬리는 K-팝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매우 능숙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돌파한 K-팝 노래 중 하나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중독성 있는 가사, 시그니처 댄스 동작, 유쾌하고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로 이전 노래와 유사한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는 소셜미디어라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눈덩이처럼 튀는 동영상이라고 설명한 유튜브 음악 트렌드 관리자인 케비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입소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영상이 되었고 여전히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 노래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싸이를 두 번째 K-팝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싸이는 심지어 새해 전날 타임스퀘어에서 공연을 하며 미국 문화 시대정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티페인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유명인이 트위터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공유하며 수천 개의 리트윗을 행성한 데 힘을 입었습니다. 김현정 트위터 글로벌 K-팝 및 한국 콘텐츠 파트너십 총괄은 2012년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인기는 유튜브와 트위터라는 두 개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면서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싸이 이전 K-팝 아티스트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2010년대는 K-팝과 트위터의 동반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K-팝 트위터 팬 커뮤니티는 플랫폼에서 가장 큰 관심사 공유 그룹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67억 개의 K-팝 관련 트윗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첫 5개월 동안 코로나19보다 K-팝에 대한 트윗이 28%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K-팝에 대한 14억 개의 추가 트윗을 게시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현정 씨는 트위터는 K-팝의 성지라고 불려왔다고 말합니다.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트위터에서 K-팝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김현정 씨는 말합니다. 정식 데뷔 전부터 트윗을 시작했고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12년에 획기적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아이돌의 성공 공식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티스트 더 보이스, 에이티즈,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는 빠르게 이전 세대보다 글로벌 단계로 전진. 김현정 씨는 트위터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팬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K-팝 스타의 개인적인 삶을 엿볼 때 그들은 이 아티스트들과 더 연결되고 충성심을 느끼며 이는 참여를 더욱 촉진합니다. 팬들은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팬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특정 해시태그의 사용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유튜브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부터 투표 참여 및 시상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K-팝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김은 K-팝 팬은 인터넷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직적이고 빠른 그룹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화력을 집중합니다. 지난 5월 팬들은 이 화력을 방탄소년단의 최신 히트곡 버터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이 싱글은 처음 2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1억 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트위터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위터 책임자 김현정 씨에 따르면 팬들은 발매일에 싱글에 대한 트윗을 3,100만 회 이상 올렸습니다. 완전히 영어로 된 이 노래는 빌보드 핫100 및 글로벌 200 차트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은 9개월 만에 네 번째 1위를 기록했으며 비틀즈, 마이클 잭슨과 같은 아티스트와 같은 국제적 명성의 7부 능선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대한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K-팝 팬의 힘은 이제 음악 산업을 넘어 확장됩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다양한 팬덤이 모여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 팬들은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그룹의 새 앨범인 샤워 캔디 대신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홍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미로 알려진 BTS의 팬덤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및 장애인 봉사와 같은 조직을 위해 $1,000,000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직접 기부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이러한 노력을 조율했습니다. 캠페인을 총괄한 BTS 팬단체의 에리카는 아미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처럼 즉시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팬덤 문화가 되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나 저스틴 비버도 큰 팬덤을 가질 수 있지만 K-팝 팬들은 다른 리그에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 엔싱크,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아티스트와도 작업한 K-팝 안무가 케일리 하나가미는 K-팝 팬은 내가 살면서 본 어떤 부류와도 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서로를 연결합니다. 대부분의 그룹 팬덤에는 색상, 이름, 야광봉 같은 물리적인 식별장치가 있으며 엄청난 영향력과 구매력이 있습니다. K-팝 팬 정아름씨의 첫 번째 콘서트는 팬들이 1996년 노래 시대 유감에 대한 검열에 항의한 후 K-팝 팬덤 현상을 촉발시킨 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1990년대 K-팝 1세대의 일부였던 그룹 잭스키스의 팬덤인 옐로우키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스완대학교 피츠버그 연구소의 조교수인 정씨는 20년 넘게 그룹의 상품을 수집하고 공연에 참석해 왔습니다. 초기 K-팝 팬덤은 팬클럽과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K-팝 레이블과 함께 하향식 관계가 있다고 정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덤은 팬이 자신의 클럽과 프로모션을 조정하면서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K-팝을 팬덤과 분리하여 논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팬들의 노력 없이 아이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팝 스타 1세대 팬들은 함께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개별 팬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등 2세대 팬들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아티스트가 있는 공식 팬 카페를 중심으로 지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엑소, 레드벨벳,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의 3세대 팬은 검색 키워드를 재구성하고 부정적인 댓글을 추적하는 데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그룹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팬캠 또는 라이브 콘서트 또는 좋아하는 그룹의 팬 비디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진화는 음악 산업을 초월한 강력한 K-팝 팬덤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튜버 데이비드 김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가진 힘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힘이라며 이 때문에 K-팝 팬덤은 구매력과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만큼 좋은 예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메이크업부터 바비 인형과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그룹이 만지는 모든 것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과 맥도널드의 최근 치킨 너겟 콜라보레이션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BTS 로고가 있는 일부 중고 종이 봉지가 이베이에서 한 번의 입찰가가 $20,000에서부터 수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의 미국 마케팅 브랜드 콘텐츠 및 참여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 힐러는 BTS는 글로벌 현상의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렬하고 충성도 높은 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그들의 고객이자 직원입니다. K-팝의 성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트위터의 김현정 씨는 장르를 차별화하는 것은 팬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K-팝에는 다른 유형의 컨텐츠에서 특히 찾기 힘든 헌신적이고 조직적이며 스마트한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그것은 단지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BTS 아미의 최고 재무책임자 제키 알바레즈도 이에 동의합니다. 알바레즈는 방탄소년단 팬덤에 대해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을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일본 분석은 자신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있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은 가급적 자신들의 주관을 배제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팬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분석보단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중 하나가 K-팝에 관해서 전문적인 분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것이고, 어쩌면 지금부터 미국 문화도 한국 문화를 인식할 것이고 분석하며 견제에 들어가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류 K-팝이 미국 문화 속의 하나의 변방이 아닌 주류 문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